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룡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3배는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애국자들이 탄생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고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인가 봤는데 여기 335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제 마음속에 영웅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찻잔, 깨지기 쉬운 물잔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아래에서도 우리가 꿈꾸기도 싫은, 상상하기도 싫은 독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독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독재의 4단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독재 세력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5년 만에 한 번씩 있는 대선, 4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총선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를 얻고 권력을 잡습니다. 집권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지난 탄핵의 전국에 이른바 촛불 세력을 등에 업고 촛불 세력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그 카리스마를 등에 업고 중간에 있었던 선거로 집권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독재의 1단계입니다. 독재의 2단계, 2단계 이들은 끊임없이 적폐 세력을 만듭니다. 적폐 세력을 만들다가 지난번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 전전의 대통령도 구속하고 6.25도 돌아가고 다음에 일제시대 자꾸 얘기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적폐라며 자기네들만 옳다고 적폐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독재의 2단계입니다. 다음에 3단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듭니다. 지금 언론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법원과 검찰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권력의 사부인 언론, 지금 지상파 여기 와서 지금 촬영하는 곳이 없어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ENG 카메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 기자 시절에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이 정도의 지표라면 KBS, MBC, SBS 전부 다 와서 그 큰 카메라 메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촬영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이런 말씀 드려보죠. 얼마 전에 여기 우한 갤러리 어떤 분이랑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대사분도 나오셨는데 대사님이랑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옛날 같으면 제가 들어가면은 이거 KBS 9시 뉴스 앵커 아니세요? 혹은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 이랬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분이네. 여러분, 유튜브가 훨씬 낫습니다. 신문기자가 1등일 때가 있었어요. 신문기자가 1등이어서 KBS 1기 선배들은 그 기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신문기자들이 난리를 치고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전성기가 있었죠. 전성기가 있은 다음에 지금은 지상파는 다 꼬꾸라졌습니다. 지상파 보는 사람 없어요. 저도 보질 않습니다. KBS 9시 뉴스 앵커 했던 저도 전혀 보질 않습니다. 뭘 보느냐? 밤새도록 유튜브.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다들 잡았어도 유튜브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독재의 3단계는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의 권력 신여화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선거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난 선거 앞두고 이 사람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와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철을 시켰죠. 그러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숨어서 이번 4.15 부정선거, 4.15 선거를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최악의 집단 범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신독재는 완성되었다. 이제 독재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3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권력을 잡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근거는 바로 부정선거의 기법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제 지역구, 연수울 지역구는 저와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전 대표 3명이 접전하는, 싸우는 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두 10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10군데에서 단 한 번도 저는 1등 자리를 뺏긴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 10번에서 계속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인천에서 제일 보수적인 곳, 제일 자유우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연수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출구조사 때도 제가 1등으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제 어머니 아들이랑 끌어안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선거에서 이렇게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팔순 노모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우가 엄마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네가 떨어진 모양이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선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술하신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 선조입니까, 여러분?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당신 아들 지지 않았고 당신의 그 헌신적인 노력은 언젠가 다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일 선거에서 이겼던 많은 우파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잘 못해서, 이 또 세상이 잘 못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졌다고 자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박탈감을 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겼고 내 주위에 아무리 봐도 문재인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 전기세, 아니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 나가서 우리 산하를 전부 다 망치고 있다는데,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이 다 미쳤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잘못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은 하나,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였어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예, 모든 일은 정의로운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명언 하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다. 또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찍은 지난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 지난 1960년에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최악의 집단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 네, 저 끝에까지 지금 우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민경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예, 계속 가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아니, 더 좋은 증거 한번 내보시죠. 아니, 더 큰 증거 있습니까? 이 증거 내놓으시죠. 여러분,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증거를 더 내놓으라는 사람, 우리들의 공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증거 단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러분, 지금 투표용지들이 삼립방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삼립방 상자에 손잡이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뻥 뚫린 그 구멍 안에서 사전투표,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 용지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이 선거였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치리다. 그 투표지들이 소리치고 중앙선관위 그 자료에 있는 숫자들이 부정이 선거였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립방 봉지, 삼립방 상자 위에 테이프들이 돌아가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한 번만 열어봐도 금방 표가 날 수 있도록 봉인을 찍었습니다. 봉인.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하냐면 봉인을 찍은 것은 한 번 열어보면 다시 붙이면 표시가 나요. 근데 열었다가 다시 붙여서 도장 다시 찍고, 열었다가 다시 찍어서 또 도장 찍고, 예, 그 많은 봉인들은 또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빵 상자에 있는 부정투표 용지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 상자는 수백 번 열어본 상자입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랄 겁니다. 민경욱이 나와서 소리치고, 우리의 영웅 여기 이봉규 TV 이봉규 박사님 나와서 소리치고, 많은 좋은 우궁들 나와서 소리치고, 젊은이들 소리치고, 그러나 여기에 딱 갇혀서 많은 사람 못 듣게, 한 10,000명만 알게 이렇게 지나가길 바랄 겁니다. 그걸 그냥 둬서야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저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습니다. 분노하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단 10만원, 100만원을 빼앗아가도 여러분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바치는 가장 큰 기둥 가운데 하나인 투표권이라는 가장 소중한 하나의 권리를 이들은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분노하라! 우리들의 목소리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직하라. 옆에 사람 손잡고, 2사람 손잡고 나오면 여기가 꽉 찹니다. 10사람 손잡고 나오면 서초동이 꽉 찹니다. 20사람 손잡고 나오면 서울시가 꽉 차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2번째는 조직하라. 3번째는 소리치십시오. 오늘 우리는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기어가면 내일은 사람들 3, 4, 5 모여서 웅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귓속말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입술 들썩이며 혼잣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마음속에 기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법도 잊어서 꿈에서 소리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생시가 되어도 소리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소리치라! 목소리 남아있을 때 소리치고 불의를 보면 소리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불의를 보면 소리치는 것이 여러분께 남은 사명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3.15 부정선거 말고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그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면 나는 분노했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거리에 나와 소리쳤다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 좀 남았을 때 함께 소리칩시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부분 3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 패자!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3대 공정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 시민이여 총 벌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즉각 구성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21대 총선은